이어서 증시 상황도 진단합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일단 앞서 얘기했던 이 대우조선 매각 관련해서 좀 증권가 반응이 궁금한데 주가가 지금 양측이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매각 방식이나 아니면 어떤 인수 주체와 관계없이 대우조선해양의 자본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면 긍정적이다. 이러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매각 관련 기대만으로 어떤 대우조선해양을 매수하는 것은 다소 이르다. 이런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매각 방식에 따라서 기존 주주들의 어떤 주주 가치가 크게 변화할 수도 있고 또 이 매각과 어떤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어떤 아시다시피 노조도 있고 어떤 사는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관계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주가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하루만 13.41%가 오른 24,950원에 거래를 마쳤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솔루션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참 보기 드문 숫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환율도 그렇고 사실 코스피 3% 하락 참 보기 드문 숫자인데 평소에 이거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오늘 장? 네, 거의 검은 월요일이라고 봐야겠는데요. 오늘 장은 이 달러 폭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431.3원을 기록했고 무려 오늘 하루만 22원이 올랐습니다. 13년 6개월 만에 1,430원을 돌파했고요. 단적으로 이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3.82를 기록 중인데 2002년 이후에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부채질 속에 이 증시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는 3%가 넘게 하락을 했고 코스닥도 5% 넘게 하락하면서 7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 상위 종목 10개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카카오 등이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초강세 속에서 외국인들의 동향에 상당히 특별한 특이사항이 발생했는데 주식 선물을 대거 사들이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모두 15만 2,284건을 오늘 선물 계약을 했는데 외국인들은 이제 여기까지가 주가의 어떤 하단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감세 정책 부분하고 이탈리아 극우 총리가 선임이 되면서 여기에서 오는 우려점들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지난 FOMC 결정의 어떤 후폭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기조에는 변화 같은 게 감지되거나 그러진 않죠. 맞습니다. 지난주 FOMC의 결론은 어떻게 보면 아주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죠. 미국 연준의 방향은 이제 경기 침체를 감내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잡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인플레이션에 맞서는 연준의 어떤 긴축 경로가 경기 침체를 유발할지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이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면서 투자자들은 아직 인플레 정점이 안 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주식을 팔고 있고 또 달러 초강세도 발생 중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준의 입장이 명확하다 보니까 달러 강세를 잠재울 어떤 기미조차 찾기가 힘듭니다. 잠시 뒤부터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시작이 되는데요. 수잔 콜린스, 라파엘 보스틱 그리고 로레타 메스터 3명 모두 매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입니다. 통상적으로 FOMC 이후에 여는 총재들이 발언하는 것이 굉장히 파급이 크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어떤 달러의 강세를 잠재울 재료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달러 현상 언제까지 이어질 거란 관측들이 좀 많습니까? 강달러의 어떤 이런 강달러를 약화시킬 요인이 없다 보니까 적어도 연말까지는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환율이 1,140원대가 이제 일정 기간 유지되는 이른바 환율 1,400원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는 관측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예. 당장 이 달러 가치를 올릴 요인밖에 없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단적인 예로 유로 달러 환율 추이를 가져왔는데요. 유로가 지금 초약세입니다. 러시아 이제 일부 동원령 그리고 에너지 리스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페리티라고 하죠. 지난달부터 이제 1유로가 1달러와 같은 그런 이 페리티 상황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지금 1달러가 보시다시피 0.97 유로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영국이 갑자기 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마치 신흥국가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탈리아에서 이 지금 극우 이 조르자 멜로니 국우 총리가 지도자에 오르는 등 이 어떤 유럽 전역에 포퓰리즘이 감돌고 있는 이런 분위기 또한 유로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고 또 이렇게 유로화 가치가 회복될 줄을 모르다 보니까 달러 보유 현상도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매도 포지션을 더 부추기면서 주가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형세입니다. 이에 더해서 중국 경기 부진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 중인 글로벌 부채까지 해서 주요국 통화 가치의 어떤 추가적인 하락을 유발 중입니다. 네.
이 역환율 전쟁이라고 하죠.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어떻게 보면 자국의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일본만 빼고 이 상황에서 경기가 안 무너지고 최후까지 살아남는 나라가 어디냐 이걸 좀 잘 봐야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미국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은 강달러 어느 정도 뭐 진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달러 인덱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로화죠. 유로화가 공격적으로 방어에 나서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마침 관련 이슈가 지금 예정이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유로를 아마 가장 주요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유럽에서 크리스틴 리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연설에 나섭니다. 유럽 전역에서 급격하게 확산 중인 이 금리 인상 대열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 예정인데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로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발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것들로는 앞서 이제 20일에 리가르드 총재가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 발언에 대한 것은 거의 확실시가 되고 어느 정도일 것이냐의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매파적인 어떤 그런 발언이 나올지 주목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네, 환율 1,400원대 올라선 게 지난주 얘기 아닙니까? 지금 1,430원 너무나 쉽게 우리가 뚫렸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기업들 파장이 엄청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것도 한번 짚어볼 수 있는데요. 고금리 고환율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이 성장 중심의 기업들 그리고 해외 수익이 큰 기업들이 좀 어떤 실적 부담이 커질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의 가파른 상승은 어떤 기업의 미래 성장을 좀 잡아먹기 때문에 어떤 뭐 차입 부담까지도 늘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금융업계에도 여파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또 브룩필드 운용이 이 IFC라고 하죠. 서울 여의도에 있는 IFC 매각건에 관련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협상 결렬됐다. 이러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양측은 이제 거래에 끼어 있던 2천억 원 정도의 이행 보증금이 있거든요. 이것을 둘러싸고 또 소송까지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 이 연준의 고강도 긴축 속에 달러 가치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판매 대금을 달러로 지급받는 어떤 뭐 자동차나 조선업계 이런 곳들은 이익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도체 업종도 또 이 수혜가 예상되고요. 그러나 해외 결제가 잦은 항공이나 철강 등의 업종은 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또 뭐 태풍으로 이렇게 각각 타격을 받은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미 이런 어려움을 겪은 만큼 더 큰 어려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배 기자가 얘기한 이 미래에셋 자산운용 사례도 높은 환율 때문에 이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분석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업계에서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고 고환율 또 뭐 고금리 이런 것으로 인한 대출을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자를 좀 많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지금 원래 결제 대금일이 다가왔었는데 그걸 결제를 하지 못하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배 기자가 볼 때 지금의 환 리스크에 가장 피해가 많이 노출돼 있는 그런 업종은 항공주인 겁니까 역시? 아무래도 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유류비나 또 뭐 리스료 이런 것들로 굉장히 달러 뭐 결제할 일이 많다 보니까 리스크에 많이 노출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대한항공의 올해 반기 보고서를 가져왔는데요. 순외화 부채가 35억 달러입니다. 35억 달러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적용 환율은 괄호하고 올해 6월 기준인 1,292.9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 계산을 해봤을 때 오늘과 비교하면 138.4원이 차이가 나는 건데 단순 계산해보면 대략 한 5천억 원 정도의 부채가 늘었다고 계산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다시피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업계 상당히 위기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뭐 대한항공 측은 원화 고정금리 차입을 최대한 추진 중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어떤 주가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환율만으로 손실이 5천억이 늘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연준이 긴축을 통해서 사실상 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라고 해서 지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게 아닌지 싶습니다.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불발과 함께 수포로 돌아간 이 한미 통화 스와프 건에 대해서 경제 수장들은 지금으로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전민정 기자입니다. 최근 한 달 새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폭은 5%. 유로와 영국 파운드와 중국 위안화 등 주요국의 통화 가치도 떨어졌지만 원화보다는 낙폭이 작았습니다. 원화가 다른 통화에 비해 절하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외환 시장이 크게 출렁이자 구두 개입과 같은 미세 조정에만 나서던 정부도 태도를 확 바꿨습니다. 대외 요인이 통제가 불가능한 만큼 국내의 달러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책 개입에 나서 환율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우선 조선사들이 선물환을 팔기 어려워 달러 공급이 줄고 있다고 보고 시중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 선물환을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외환당국이 직접 매입해 연말까지 약 80억 달러를 외환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선박 수주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받는 조선사는 대금을 받을 때 환율이 수주 때보다 낮으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일단 은행으로부터 일정 환율에 따라 원화 자금을 당겨받는 식으로 위험을 회피하는데 최근 달러 값이 너무 오르는 바람에 은행이 선물한 매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거나 기업과 금융사들이 해외에 보유한 자금을 국내로 가져오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올 2분기 기준으로 대외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대외금융자산은 외환 보유액의 2배 수준인 7,400억 달러에 달하는데 민간이 이러한 대외금융자산을 팔고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킬 경우 환율 상승 압력이 약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환 당국의 수급 안정화 방안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제성 없이 인센티브만으로 민간의 해외 금융자산 매각을 활성화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강달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선사들이 선물한 매도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시장 개입 정책이 발표됐지만 미 연준의 긴축과 영국 파운드화 폭락을 위세해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년 6개월 만에 1,430원대로 치솟았습니다. 달러 매수 심리를 좀 진정시키기 위한 이런 조치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럼 달러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불안 심리가 상당히 고조돼 있고 파운드화가 막 급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가 혼돈이 왔기 때문에 효과를 못 내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외환당국은 과거 위기 때마다 안전판 역할을 해온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엔 또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지금 수합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치 우리나라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수합을 달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봐도 이 전제 조건이 맞지 않은데 한국이 왜 달라고 하냐.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일 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자세일 수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도 미국 재무당국과 필요시 유동성 공급 장치 가동을 합의했지만 통화스와프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분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